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꽤나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의 끝도 없는 욕심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신 때문에 벌어진 소름 끼치는 사연입니다. 저는 어릴 적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생활비 때문에 다투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탓인지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병적으로 돈에 집착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식당 서빙과 고깃집을 전전하며 뼈 빠지게 일을 했고 제 몸에는 늘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났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독하게 버티며 돈을 벌었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바로 중소기업에 취직해 매달 부모님께 50만 원씩 생활비를 챙겨드렸는데 남들이 볼 땐 소박할 순 있지만 이 모든 게 제 힘으로 일궈낸 일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나이가 27살이 되었을 때 한날은 저희 회사 부장님이 저를 불러 이런 얘기를 꺼내셨죠. 있잖아 은영씨. 은영씨는 착실하면서 예의도 바르고 또 외모도 준수한 편인데 은영씨처럼 이렇게 괜찮은 처자가 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지내고 있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괜찮고 번듯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 내가 보증할 정도로 확실한 사람이니까 나 믿고 소개 한번 받아봐. 평소 모든 면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부장님의 말씀이라 저는 의심 없이 소개팅을 받았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혁준 씨였습니다. 혁준 씨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뭔가 알게 모르게 분위기에서 귀티가 나는 사람이었고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니 혁준 씨의 집안은 저와 다르게 꽤 부유한 집안 환경이란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게 혁준 씨와의 연애가 시작이 됐고 혁준 씨는 돈을 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는데 일단 데이트 비용은 혁준 씨가 모두 계산을 하는 건 물론 가끔 예상치 못한 명품 선물과 꽃다발까지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걸렸던 건 혁준 씨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지 제게 애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워낙 과묵한 성격 탓에 표현이 어려운 사람이라 이해했고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남을 이어나갔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혁준 씨와 3개월가량을 만났을 때 갑자기 혁준 씨가 제게 청혼을 했고 그 순간은 정말 기쁘고 좋았지만 제겐 현실적인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확연히 차이나는 집안 환경 때문이었는데 그에 대해 혁준 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말했지만 제 입장에선 솔직히 초라하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 결국 혁준 씨 부모님을 뵙게 되었는데 제 걱정과 다르게 혁준 씨 부모님은 저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저를 정말 대견하게 생각해 주셨고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달라고 제게 말씀을 건네셨죠. 시어머니의 첫인상도 너무 인자하고 온화해 보였고 그날 그 계기로 인해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혁준 씨는 법적으로 제 남편이 되었고 결혼 후에 저의 생활은 꿈을 꾼 것처럼 행복하기만 했었죠. 가난했던 시절과는 달리 돈 걱정 없이 모든 걸 누릴 수 있었고 친정에도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면서 마치 효녀라도 된 듯한 기분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혼 후 남편은 더욱 바빠져 얼굴 보기도 힘든 실정이었죠.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거나 주말까지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고 연애 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다르게 늘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진 않았지만 과거에 가난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러다 한날은 남편과 같이 집에 있을 때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남편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잠시 통화를 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싶어 밖으로 나가봤더니 남편이 마당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의 대상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짜증이 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정말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저 여자랑 결혼까지 했잖아요. 근데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결혼이었다는 걸 듣고 나니 순간 소름이 끼치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끝날 때까지 숨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한참 통화를 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제야 마당에서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뭐야? 너가 왜 나와 있어? 오빠, 지금부터 솔직하게 다 말해줘. 나 통화하는 거 다 들었으니까. 아까 전화 내용 중에 어머님이 시켜서 결혼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오빠는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리고 난 너 좋게 봐서 결혼한 거야. 아니, 분명 똑똑하게 다 들었고 지금 말 제대로 안 하면 나 이 결혼 생활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모든 걸 체념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도무지 감당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이 부를 축적한 역사는 무려 할아버지 때부터 무속신앙과 얽혀있는 이상한 관계였다고 하는데 오래전 무속인의 말을 듣고 부동산을 샀다가 남편의 집안이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 집안은 무속인의 말이면 큰 신뢰를 하면서 지내왔고 이 결정적인 문제는 남편이 태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했었죠.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남편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늘 병원 신세를 지며 지냈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무속인은 남편이 단명할 팔자를 타고났다고 말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애군을 피할 방법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남편이 태어난 일시와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 데려다가 남편과 가까이 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남편의 팔자를 대신 짊어지고 남편은 병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뜻이었죠. 남편의 집안은 워낙 돈이 많았던 집안이라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남편과 똑같이 태어난 아이를 고아원에서 찾아냈고 무속인의 말대로 그 아이를 입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기가 막히게도 남편의 병치레를 막을 수 있었고 그와 반대로 입양을 한 아이는 결국 20대 중반이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남편의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 그건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사업이 연달아 문을 닫게 되었다는 점이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존감은 한없이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곁에서 남편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무속인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고 무속인에게 해결책을 한 가지 들었다는데 그게 바로 액을 막아줄 팔자를 지닌 여인을 배필로 맞이하라는 이야기였죠. 남편의 시어머니는 갖가지 방법을 써서 저를 찾아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소름 끼쳤던 건 저희 직장 상사였던 부장님을 통해 접근한 것 또한 모두 다 계획된 일정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 액을 막아줄 부적이 될 운명이었고 단순 무속적인 도구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큰 배신감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럽기까지 했었죠. 다른 아이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이제는 타인의 사주를 액막이 방패로 삼아 부를 지키려는 이 집안, 그리고 그 무속인의 말 한마디에 제게 접근한 남편.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가 아닌 미신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물질적인 여유로움 때문에 이 생활을 즐기기도 했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런 모든 부귀 영화보다는 저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2년 정도 지난 뒤 지인을 통해 전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글쎄 전남편이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순간 스쳤던 생각은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정말 무속인이 말한 애군의 휴엄이었을까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부를 지키려고 했던 이 집안에 벌이 내려졌던 건지 그 실체는 아무도 명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처럼 여유롭게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결정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어릴 적부터 병적으로 돈에 집착을 했던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